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잘 만나고 직업도 좋으면서 이상하게 만족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더니 다 그만두고 인도로 공부하러 떠났다네. 만약 내가 그 친구 상황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삶이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혹은 김대리는 고생은 혼자 다 하면서 모든 공로를 남에게 빼앗기고 승진도 못해서 억울해 하더라고. 또 우리 아들이 예전 학교에서는 잘 적응했는데 이번에 이 학교로 전학 온 후로는 이상하게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런 고민들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시공간이 나의 사주팔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 출판한 책 지장간 이야기 1에서 시절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이 개념을 이해하면 기존 명리 이론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오묘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런 명리학의 합리적인 이치를 잘 활용하셔서 자식의 고민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계도를 좀 살펴볼까요? 이 천간은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서로 다른 지지 공간과 만나면서 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예로 이 을은 좌우 확산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따라서 이 일간은 물론이요, 사주 팔자에 있는 모든 을은 고유한 에너지 특징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비록 시공간 변화에 따라서 을의 상황이 달라져 봄에는 적절하게 성장하고 가을에는 수확의 대상으로 바뀌지만 을은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특징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을이 활동하기 편한 시공간과 불편한 시공간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한 사람의 성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을에게 적절한 시공간은 묘진사, 오미, 신 6개월인데 특히 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오미 월의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죠. 다만 을의 쓰임이나 가치로 살피면 이 신월에 이르면 을경합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이 을의 가치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유술해 이 자축인 월을 만나면 이 을은 원하는 시공간을 얻지 못했기에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묘진사 오미 신월보다 더 노력하거나 타양 해로 가야만 발전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절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적절한 시절을 만나지 못한 사주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결여됩니다. 살아가는 장소와 자신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추운 겨울에 반팔을 입고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문제를 해소하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수많은 자격증을 따지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실제로 자격증을 따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시공간 문제를 자격증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한 노력인 거죠. 만약 연과 월의 구조가 좋아서 조상, 부모를 잘 만났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에 외면은 화려하지만 일간과 연, 월의 시공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항상 공허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당사자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절을 만나지 못하면 환경이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기에 실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살기에 항상 갈등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예로 임수일간이 을을 만나면 십신으로는 상관이요, 이 갑을 만나면 식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십신으로만 살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계도에서 보여주듯이 이 임수가 을을 만나면 서로 적절하지 않는 시공간을 만났습니다. 즉, 임수가 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공간을 만났기에 자신의 행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로 불법, 비리 행위를 저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임수가 갑목을 만난다면 적절한 시공간을 만났기에 이 갑을 통하여 드러내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즉, 이 재물의 성공에 상관없이 이 임수는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예로 임, 을, 무 구조가 있습니다. 임을무 3자 조합의 경우 임수가 을을 만나면 서로 적절하지 않는데 이 을이 또 무토를 만나면 적절한 조합입니다. 따라서 임수는 적절하지 않는 을의 행위를 하지만 이 을목의 행위는 무토의 터전에서 적절하므로 이 무토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미갑술, 무진, 임자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이 월간에 있는 갑목은 연간에 있는 기토와 각기 합하기에 이 무토가 갖는 월간, 이 갑의 지위는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연간의 기토를 위한 행위와 같아서 이 무토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기토를 위하여 자신을 봉사하는 구조입니다. 회장실 비서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시절을 만나지 못하면 사회활동이 적극적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얻고자 경쟁자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거나 계속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시공간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향을 떠나거나 해외로 가는 것도 이 틀어진 시공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인 거죠. 신살로 짓살이나 역마가 중증해서 고향을 떠나거나 해외로 갈 수도 있지만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이 사주의 문을 좀 살펴볼까요? 이민기우, 을추, 김효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을이 이 6월에 태어나서 적절한 시공간이 아니네요. 이 적절한 시공간을 만나지 못했고 사주팔자 전체가 모두 수렴, 응축하는 에너지들 뿐이니까 을이 가장 좋아하는 좌우확산 운동을 하기 어려운데 대운조차도 금수로 흐르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죠. 이런 이유로 천년에 힘들게 살았고 이 신의 대운 을축년에 산에서 화약이 터져서 실명하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볼까요? 경호, 을류, 경자, 이모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을목임에도 월간에 있을 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을이 6월을 만나면 이 성장을 완성하여 열매를 수확해야만 하는 시공간이죠. 만약 6월에 수확해야 함에도 이 갑이나 을이 없다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서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정신임, 지지로 하면 오유자 조합으로 물질을 빠르게 수확하기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무토를 한번 예로 살펴볼까요? 이 무토는 봄에는 을의 성장을 돕고
또 여름에는 경금 열매의 터전과 같아서 개수와 병화와 함께 조합을 이루어 봄과 여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사계도에서 보듯이 무토가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공간은 묘진사, 오미, 신월이고, 만약 유술해, 자축, 인월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죠. 예로 이 개미, 을묘, 무인, 병진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연에 있는 개수가 이 월에 있는 을묘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 병화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이 무토일간은 이 개수와 을묘와 병화와 조합을 이루어 극히 중요한 터전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사대운의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계속 승진하여 고위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민신의 무오, 개축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무일간이 신의 월에 태어나서 시공간 쓰임이 적절하지 않고 이 금의 기세가 강하기에 초년부터 어렵게 살았고 이혼하고 재혼하였으나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두 이 적절하지 않은 시공간에 살기에 쓰임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시공간이 나의 사주팔자와 조화를 이룰 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를 알아봤습니다. 시절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함을 알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